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28분입니다. 앞서 강릉 리포트에서 납북 귀환 어부 관련 특별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보셨는데요. 관련해서 내용을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모임의 김춘삼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아까 리포트에서 잠깐 나오셨는데요. 예.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영창호 선원들 당시에 납북됐던 배였죠. 거기에 관련해서 재심이 있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5명 참석인데 한 분이 부인이 아프셔서 못 나오셔서 4분이 무죄 선고 내려졌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그럼 다른 한 분도 나중에 관련 이제 일주일 후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그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납북 귀환 어부 관련해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좀 해주시죠. 사실 납북 귀환 어부라고 하면은 한국 전쟁 전후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거나 기항 중 기관 고장 등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북한이 경비정에 의해 납치당하여 북한의 수일에서 수년까지 머무는 귀환한 어부를 납북 귀환 어부라고 합니다. 예. 북한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억류된 경우가 있다면 예. 그럼 북한에서 1년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 겁니까?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어쨌든 저희가 71년도에 많이 잡혀갔거든요. 예. 거의 7척이 무작위로 잡혀갔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야 알게 됐었습니다. 나중에 남북 적십자 회담, 대한민국에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무작위로 잡혀간 거로 저희는 추측을 하고 있죠. 예, 그때 정세의 어떤 희생이 양이었군요. 예. 대표님께서는 당시에 15세로 최연소 나이로 그 선원으로 배에 탑승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자세히 기억을 하시겠네요. 예, 아직 기억하지요. 그날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71년도에 그 동해안에서 승여우라는 그 오징어 잡이 배를 타고 납북되었다가 돌아왔는데 그날 저희가 그 기항 중에 사실은 그 짙은 해무로 인해서 항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장님께서 표박을 결심해서 표박을 중에 어떤 검은 물체가 나타나서 표준어로 속초 어디 빼입니까? 라고 처음에 물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물론 표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 이 대한민국 함정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러면은 선장님께서 물었습니다. 속초 빼입니다. 그쪽에서 어디 빼입니까? 라고 하길래 선장님께서 속초 빼입니다. 라고 하니 그럼 속초 가려면 따라오십시오. 라고 됐죠.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 와중에 뭔가 잘못됐던 걸 그때서야 알았죠. 아, 예. 그리고 돌아오신 뒤에도 여기서도 고초를 또 겪으셨죠. 돌아와서 바로 고문 받았죠. 그 납북 귀환 어부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분 피해 정도 규모가 그 진화이 조사에 따르면요. 속초거나 고성 등의 납북 귀환 어부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동해안에만 1,500명 정도. 그리고 그분들도 그분 중에서도 100여 명 정도만 적어냈죠. 재심받거나 재판 중에 있습니다. 현재. 예, 아주 극소수군요. 예, 극소수입니다. 예. 그 국가에서 이 관련돼서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굉장히 길고 힘겨운 싸움을 해오신 분들 중에서 일부만 이렇게 또 무죄를 받으셨는데 그간의 과정들도 굉장히 좀 힘드셨죠? 힘들었죠. 저희가 10여 년 전부터 민변이나 사회 계층에 계신 활동가들 분들의 도움을 받고 저희가 심지어 유엔 인권팀에서 와서 저희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접하고 조사를 해갔습니다, 사실. 아, 그런 상황에서 이제서야 한 50여 년이 지나서 어떤 결과물을 받게 되셨는데 그간의 고통은 뭐 어떤 걸로도 대체될 수 없지만 그래도 피해 보상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루어져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납북 귀환되었다가 돌아오신 분들 중에는 거의가 많은 고통을 받으셨어요. 한 예를 들면은 그 40대 가정입니다. 그분이 43살에 돌아가셨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그 고문 후유 쪽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분의 자녀가 8남매였어요. 8남매면은 그 부인께서 그 8남매를 키우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생존자도 생존자지만은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일은 꼭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참고로 김준삼 대표님께서도 지금 간첩으로 몰려서 한 번 더 감옥에 예, 제가 다녀오시게 됐죠. 83년도 사건에서 저가 그렇게 사찰이 심한 줄 몰랐어요. 네. 저 때문에 13분이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분들 중에 한 분도 저에게 얘기해 준 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시 관계기관에서 얼마나 회유를 하고 협박을 했으면은 저와 당시에 결혼할 사람조차도 그런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저에게. 아, 예. 주변에서 아무도 도와줄 수가 예, 없었군요. 예. 그 최근 검찰의 직권 재심 청구, 그러니까 무죄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분들의 죄를 벗겨주겠다는 의미죠. 예. 이게 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도 이 납북 귀환 어부 피해자 모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입장인데요.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사실 69년도, 72년도는 진화위의 결정문이 내려졌습니다. 네. 근데 그런 분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개인 정보라 네. 그분들의 어떤 소식을 접할 수가 없잖아요. 검찰에는 국가기관이라 직권으로 그분들의 주소지를 알 수가 있지만 저희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렇다면은 정말 재심을 검찰에서 나선다라고 하면 60년대부터 72년도까지 무작위로 잡아들인 검찰의 역할을 했던 그분들이 정말 깨끗하게 검찰 스스로가 그분들을 저희보다 그분들이 먼저 나서서 찾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게 관련된 게 이번에 납북 귀환 어부 관련 특별법이 아닌가 예. 싶은데요. 이제 지금 속초 지역을 중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사실 속초 지역보다도 서해안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서해안에 있는 분들과 같이 협업을 해서 네. 어쨌든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예. 저희처럼 재판을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수산업법 처벌받고 기소유예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분들을 아우르려면은 반드시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또 고생 많으셨지만 앞으로도 또 많은 수고를 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